경기 그 이상의 이야기. KR 포트볼 362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전합니다. 연말로 접어든 이번 시즌입니다. 이강인의 리그 한 시즌은 분명 변화와 정리가 동시에 보이는 흐름입니다. 보시면 최근 경기 흐름과 전술 포인트의 핵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강인 리그 1 최신 근황과 파리 생제르맹 대승 속 전술 변화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리그 1 일정이 빠르게 소화되는 가운데 이강인의 출전 패턴과 역할 변화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시즌 중반을 지나면서 전술적인 미세 조정을 계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강인의 위치와 임무도 유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발이냐 교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느냐가 이번 시즌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히 최근 파리 생제르맹의 대승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템포를 가져가는 방식이 분명했습니다. 전방 압박이 빨라졌고 중원에서의 볼순환 속도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움직임을 통해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눈에 띄는 공격 포인트보다도 팀 전체 흐름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면 경기 중 이강인의 터치 위치가 한쪽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상대 수비가 내려앉을 때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측면이 비어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폭을 넓혀주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감독이 요구하는 전술적 유연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하이라이트보다는 전체 구조 속 역할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기준으로 보면 이강인의 활용 방식은 명확히 상황형에 가깝습니다. 강한 압박이 필요한 경기에서는 활동량과 패스 연결을,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올 때는 공간 활용과 전개 속도를 맞는 구조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볼 소유와 경기 조율에 집중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술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팀 내 경쟁 구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과 공격 자원 모두가 풍부한 팀입니다. 그래서 매 경기 출전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감독은 경기 흐름에 맞는 카드를 선택합니다. 이강인은 최근 몇 경기에서 이러한 선택지 중 하나로 꾸준히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팀 내 신뢰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나 공식 발언을 보더라도 구단은 젊은 자원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성과보다 시즌 전체 흐름을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강인의 시즌 역시 한 경기 한 경기 쌓아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 이슈 없이 꾸준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줍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 이강인의 리그 한 시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정과 적응의 구간입니다. 폭발적인 장면보다는 팀 전술 속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상황에 따른 역할 수행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승 경기 역시 개인 기록보다 팀 구조 안에서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경기 일정에서는 또 다른 전술적 선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 스타일에 따라 이강인의 위치와 임무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변화가 시즌 후반 흐름에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경기 장면과 흐름을 중심으로 이강인이 어떤 순간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대승 경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스코어만 보면 일방적인 흐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술적인 조정과 선택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 초반 20분 동안의 흐름이 전체 방향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파리 생제르맹은 높은 라인으로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수비가 볼을 잡는 순간 두세 명이 동시에 접근하는 장면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중원 장악이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이강인은 이 압박 구조 안에서 전방과 중원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보시면 공격 진영에서 무리하게 전진하기보다는 패스의 각도를 만들어주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 이전에도 이강인의 움직임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슈팅보다는 공격 전개의 한 단계 앞을 만들어주는 패스 선택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강인의 원터치 패스가 리듬을 끊지 않고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록지에는 잘 남지 않지만 팀 전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반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점유율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자 무리한 침투보다는 공간을 끌어내는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은 이 시점부터 하프 스페이스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공격과 수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네, 단순히 공격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구조를 유지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경기 흐름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했고 이강인의 플레이도 이에 맞춰 변화했습니다. 전진 패스의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볼 소유와 방향 전환에서의 안정감은 오히려 더 강조됐습니다. 특히 상대 압박이 느슨해질 때 공을 쉽게 잃지 않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교체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이강인은 팀 전술의 중심축 중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측면으로 빠질 때는 수비 부담을 줄이고 중앙으로 들어올 때는 볼 배급을 담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은 감독이 경기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택지로 작용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승 경기일수록 이런 안정적인 자원이 필요합니다. 경기 후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사실상 승부가 기울어진 시점에도 이강인의 플레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개인 플레이보다는 패스 선택과 위치 유지에 집중했고 팀 전체 밸런스를 지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는 시즌 초반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예전보다 경기 흐름을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 현지 반응 역시 비교적 차분한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보다는 팀 전술에 충실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이강인의 현재 위치를 잘 보여줍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 특성상 화려한 장면이 많지만 그 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의 가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대승 경기에서 이강인은 주연보다는 구조를 완성하는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들이 쌓일수록 감독의 신뢰는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러한 경기 내용이 이강인의 시즌 전체 흐름과 향후 일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차분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를 시즌 전체 흐름 속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강인의 현재 위치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중장기적인 역할 정착에 더 가깝습니다. 대승 경기에서 보여준 움직임 역시 개인 기록을 쌓기 위한 플레이가 아니라 팀 구조를 유지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1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보여주는 기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경기 초반에는 강하게 주도권을 잡고 리드를 확보한 뒤에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강인은 이 두 국면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가 필요할 때는 연결고리 역할을,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템포 조절을 담당합니다. 네, 감독 입장에서는 전술 카드로서 신뢰도가 높은 유형입니다. 기록을 보더라도 큰 기복 없이 출전 시간을 관리받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매 경기 풀타임을 소화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투입되고 경기 흐름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시즌 막판 체력 관리와도 직결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리그와 컵 대회를 병행하는 팀에서는 이런 관리가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가져오는 경기에서는
이강인의 볼키핑 능력과 패스 선택이 더 자주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공격 숫자를 늘리는 카드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강인의 활용폭이 넓다는 점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팀 내 경쟁 구도 역시 차분하게 봐야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시즌 내내 다양한 조합을 시험하는 팀이고 특정 선수에게 모든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 경기의 활약보다 지속적인 경기력 유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강인은 최근 몇 경기에서 이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경기 이해도입니다. 이번 대승 경기에서 이강인은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꾸며 팀 전체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과감함보다 정확함을, 수비 전환에서는 속도보다 위치 선정을 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은 경험과 판단력이 쌓여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이 부분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이강인의 현재 시즌은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장면은 줄었을 수 있지만 팀 전술 안에서의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대승 속에서 확인된 전술 변화 역시 이강인의 역할이 단기 옵션이 아니라 시즌 전략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에서는 또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특정 전술에 맞춰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들이 모두 시즌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의 플레이를 어떻게 보셨나요? 전술적인 역할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공격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KR 포트볼 360과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순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